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정지아 에세이. 출판 마디북. 먹이 사슬로부터 해방된 초원의 단 하루. 15년쯤 아직 내 스승이 몸 건강하실 때 함께 오사카에 간 적이 있다. 친한 선배 중 하나가 대기업 이사라는 사실도 나는 그때 알았다. 정말 친한 선배였는데. 아무튼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자 그 대기업 오사카 지부 임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대접은 난생 처음이었다. 3시 무렵 저녁 식사 전까지 오사카 성을 둘러보겠냐 물었다. 나보다 내 스승이 먼저 대답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사를 토시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이. 오사카 성은 무슨? 스승이 공항 내 벽면에 붙어있는 오사카 성 사진을 가리켰다. 다 봤으니 식당으로 갑시다. 6시로 예약을 해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니까요. 그때까지 시내 관광이라도. 술은 있을 거 아니오. 그야 그렇지만 안주 없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케에 안주는 무슨? 공항에서 곧장 식당으로 직행한 우리 일행은 4시가 되기도 전부터 사케를 마시기 시작했다. 얄짤없는 식당 주인은 예약한 시간이 되기 전까지 단무지 하나 주지 않았다. 나는 술을 천천히 마시는 편인데 내 스승은 완샷, 완킬? 그야말로 속도전이 따로 없다. 순식간에 사케의 도쿠리가 비어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던 오사카 지부 임원이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술이 맛있습니까? 우리를 환대해준 그분께는 참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뭔 개소리 하는 심정으로 우리 일행 전원이 그를 바라보았다. 술을 너무 맛있게들 드셔서요. 저희는 늘 접대 때문에 일로 술을 마시니까 술 마실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거든요. 이건 또 뭔 개소리 하는 표정으로 나를 제외한 일행 전원이 술잔을 들이켰다. 대답해줄 의지라곤 1도 없어 보였다. 다들 술잔 들이켜기에 바빴다. 별 수 없이 제일 어린 내가 총대를 맸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광팬이거든요. 비디오를 싹 다 봤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그 비디오는 내가 고른 게 아니었다. 내 나이 35, 잠시 특목고 국어 교사로 일했다. 거기 독일인 선생이 있었는데 그가 빌려준 독일어판 내셔널 지오그래픽 비디오였다. 물론 독일어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언어가 필요 없는 내용이었다. 비디오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프리카 초원 어딘가 야생 사과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 저 홀로 자란 사과나무는 장정 10대명이 끌어안아도 팔이 닿지 않을 만큼 거대하다. 돌보는 이 하나 없어도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절로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 사과는 고운 건조한 기후 덕에 발효되어 향긋한 사과주로 익어간다. 마침맞게 술이 익은 날, 코끼리와 사자가 가장 먼저 사과나무 아래로 찾아온다. 코끼리는 긴 코로 날름날름 미친 듯이 사과를 주워 먹는다. 술에 취한 코끼리가 비틀거리다 제 다리에 걸려 자빠지고 신이나 내달리던 사자는 저희끼리 부딪혀 나중긴다. 그때쯤 먼 데서 망을 보던 영양이며 얼룩말, 원숭이들이 사과나무를 향해 돌진한다. 만원의 달이 떠오르고 보얀 달빛이 초원을 비추고 알코올이 동물들의 몸을 적신다. 만취한 원숭이는 깍깍 괴성을 지르면서 사자의 대가리를 밟고 나무 위로 튀어오른다. 한입거리도 되지 않을 원숭이 따위가
제 머리를 밟았으나 알코올이 뇌를 적셔 사자 또한 흥겨울 따름이었다. 먹잇감으로 밖엔 만날 일이 없었던 사자와 영양, 코끼리와 원숭이가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밤이 깊어간다. 만월도 술에 취한 듯 갈짓자로 하늘을 가로지른다. 온 몸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동물들이 초원 아무데나 쓰러져 잠든다. 원숭이 한 마리 취기 가득한 눈을 껌뻑이며 먼 하늘의 달을 아련하게 바라본다. 동물들이 잠든 사이 외로운 달은 부지런히 하늘을 달리고 달이 사라진 자리 태양이 떠오른다. 청량한 첫 햇살이 가장 늦게 잠든 원숭이의 눈꺼풀에 닿는다. 반짝 눈을 뜬 원숭이가 하품을 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자기 눈앞에 놓인 사자의 머리를 원숭이는 인지하지 못한다. 잠시 뒤 제가 베고 누운 것이 사자의 배라는 것을 인지한 원숭이가 화들짝 놀라 비명을 내지르며 평소보다 더 높이 더 멀리 튀어오른다. 그 소리에 먹이사슬의 맨 아래 것들이 먼저 깨어난다. 취기가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온 힘없는 것들이 우다다 초원의 먼지를 깨우며 사방으로 내달린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사자와 코끼리는 그제야 고운한 잠에서 깨어난다. 끔뻑끔뻑. 대체 여기가 어딘지 주변을 돌아보던 사자와 코끼리의 시선이 마주친다. 시발, 좆됐다.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자면 그쯤일 눈빛으로 둘은 황망히 시선을 피한다. 술에 취해 처음 본 사람과 원나잇을 한 남녀처럼 정신을 차린 여자가 황급히 옷을 입고 이미 깬 남자가 자는 척 꿈쩍 않듯 사자와 코끼리는 겸연쩍게 몸을 일으켜 상대를 곁눈질한다. 그러고는 숙취에 찌든 무거운 걸음으로 정반대의 초원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긴다. 먹이사슬로부터 해방된 초원의 단 하루. 이것이 술의 힘이다. 최초로 술을 받아들인 우리의 조상도 아프리카 초원의 저 동물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하루. 숙취의 고통을 알면서도 술 깬 직후의 겸연쩍을 알면서도 동물들은 그날의 해방감을 잊을 수 없어 또다시 몰려드는 것일 테다. 술은 스트레스를 지우고 신분을 지우고 저 자신의 한계도 지워 원숭이가 사자의 대가리를 밟고 날아오르듯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 깨고 나면 또다시 비루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면 또 어떠한가? 잠시라도 해방되었는데, 잠시라도 흥겨웠는데. 내 말이 끝나자 대기업 이사인 선배가 술을 들이켜며 심드렁하게 한마디 했다. 제법이다 야. 선배의 온 감각은 내 말에 있지 않고 술에 있었던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고 내 말을 경청한 오사카 지부의 임원만 감동한 얼굴로 고개를 주걱거렸다. 지금까지 들은 술 예찬 중에 최고입니다. 그날 그도 업무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오후 4시도 되지 않아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 4시에나 끝났다. 술은 접대라며 괴로워하던 오사카 지부 임원이 사차까지 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름도 얼굴도 잊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굳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비디오를 찾지는 마시라. 내 말에 혹한 사람들 몇이 찾아본 모양인데 나더러 소설을 썼다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쩌랴 소설가의 기억이란 그따위인 것을. 책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정자 작가님 참 좋아하는데요. 작가님의 새 에세이가 출간되었어요. 책 제목은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입니다. 책 제목만 봐도 역시 작가님, 이번에는 혹시 작가님이 지으신 건가? 또는
출판사의 제안일까? 작가님의 북토크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지은 작가님이시죠. 그 책 제목도 작가님의 생각일지 또 출판사의 의견일지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작가님의 북토크에서 밝혀졌습니다. 출판사의 제안이었고 작가님은 기꺼이 그 제목을 받아들이고 책을 출간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책 제목에서 끌리는 그 강인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제가 읽으면서 정지하 작가님의 에세이 과연 어떨까? 너무 설레며 기다리면서 펼쳐봤는데요. 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화에 대한 것들, 추억에 대한 부분들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정지하 작가님의 표현력에 감동했던 그런 구간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찾을 뻔했던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작가님은 역시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가을날, 이제 여름이 끝나갈 무렵인데요. 이 책 한 권과 한 잔이 있다면 오늘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